이미징 투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손미설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4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3주간 시리즈로 이어지는 웨비나입니다. MD사의 퍼스널 이미지 애널라이저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에 탑재된 분석 모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 주에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웨비나를 진행하는 오늘은 이미징 기반의 스크리닝 기초 이론에 대해 간략히 다룬 후 2D와 3D 샘플의 셀 스코어링 분석 방법 및 예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 HC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이제는 많이 흔한 용어가 되었지만 필드에 나가보면 이 용어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HCS 시스템은 마이크로스코프 인어 박스라고도 불리며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현미경의 형태가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박스 안에 현미경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의 장비를 통해 구현됩니다. 세포 단위에서의 생물학적 활성을 측정하는 이미지 기반의 스크리닝 기법을 지칭하고요. 일반 현미경과 달리 자동화 형광 현미경으로 정량적 이미지 분석과 결합하여서 단일 세포 수준에서 편향되지 않은 다중 매개 변수 데이터를 획득 가능합니다. 요즘엔 HCS에서 더 나아가 셀 페인팅 등을 이용하여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세포의 표현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하이스루프 프로파일링, 줄여서 HTP라 불리는 더 넓은 개념까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HCS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HCS의 장점을 쉽고 간단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에게 걸맞는 자동화 이미징 솔루션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를 활용한 분석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분석 장비들은 생물학적 기전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이 그림처럼 간접적으로 효소 및 단백질 등의 부산물을 정성하거나 정량하여 기전을 유추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셀룰러 이미징의 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와 현미경을 사용한 셀룰러 이미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플레이트 리더를 사용하면 보통 한 웰의 총 형광색인 렐러티브 플로레센스 유닛, 즉 RFU로 대변되는 하나의 판독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셀룰러 이미징을 사용하면 하나의 웰을 대변하는 통합된 수치가 아니라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이미지를 통해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에서 얻을 수 있는 토탈 인텐시티를 포함하여 셀 카운트, 면적, 형태나 서브셀룰러 디테일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면 세포의 형태 및 세포 내를 직접 관찰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결과 도출 및 생물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현미경과 같은 이미지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HCS 장비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시스템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존 현미경을 사용할 경우 샘플을 획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 전반에 연구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미경의 올바른 광학 조건 및 필터를 설정하고 원하는 영역을 찾아 포커스를 설정해야 하나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든 샘플에 대한 이미지를 다 얻을 때까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여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의 필요성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분석하여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전에 이미지 획득에 이미 연구자의 수고와 시간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같이 매뉴얼로 이미지를 획득하면 각 샘플마다 조건을 새로 잡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샘플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했다는 보증을 할 수가 없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해결책으로 자동화 이미징 장비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설정한 프로토콜에 맞춰 자동으로 샘플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샘플에 대한 이미지를 동일한 조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여서
분석된 결과는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얻은 결과는 힙맵, 바그래프, 스캐터 플랫과 같은 형식으로 결과의 유의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기존의 방식보다 연구자의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다량 샘플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HCS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샘플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세포 단위에서 질병 모델 구현을 통해 더 높은 생리적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세포 단위에서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깊은 생물학적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이미지 익스프레스 시스템은 5개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개별 랩에서 쉽고 간단하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를 활용한 분석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코는 오토포커스를 통해 HCS의 특징인 자동화 이미징이 가능하며 프리컨피겨 모듈 탑재를 통해 이미지의 수치화 및 통계 도입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 자동화 이미징 시스템은 와이드 필드를 기반으로 하며 2.5x부터 6.63x까지 6개의 폭넓은 배율 선택지가 있습니다. 형광 파장대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의 채널과 브라이트 필드 채널, 총 5개의 채널을 동시에 이미징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염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 이미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획득 및 분석은 셀리포터 익스프레스, 줄여서 CRX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레벨 서포트도 다양한데요. 96L과 384W를 포함하는 멀티웰 플레이트, 챔버 슬라이드를 포함한 슬라이드, 컬처 DC 등 다양한 레벨에 준비된 샘플을 이미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가 조절 가능한 라이브 이미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를 통해 연구자의 개입을 더 많이 절감하면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도 도입 가능한 장비입니다. 디지털 컴포칼 기능을 또한 이 장비는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이드 필드에서 보여주는 단점이 아웃포커스된 화상들을 바로 잡아주는 알고리즘을 통해 더 정교한 이미지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노출 시간을 줄여도 정교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노출 시간을 300ms에서 150ms로 줄여도 디지털 컴포칼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긴 노출 시간을 통해 얻은 결과에 필적하는 품질의 이미지와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G스택을 통해 찍은 여러 Z 단면의 이미지에서 초점이 가장 잘 맞는 부분을 찾아 하나로 합쳐주는 Z 프로젝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예시와 같이 두께가 있는 샘플의 정교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예시는 지브라피쉬를 4X 오브젝티브를 사용해 50 마이크로미터의 간격으로 찍은 7장의 Z스택 이미지를 한 장으로 만든 예입니다. 싱글 플레인 이미지에 비해 눈과 내부 기관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로이드와 같은 3D 샘플도 베스트 포커스 Z 프로젝션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싱글 플레인으로 찍었을 때 초점면에서 벗어나 아웃포커스된 영역까지 초점이 맞춰진 이미지를 획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하여 보시면 경계면의 세포들이 초점이 맞아서 해상도가 훨씬 좋은 이미지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Z스택의 경우 대물 렌즈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1장까지 이미지를 획득하여 프로젝션 이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셀 카운트, 엔지오제네시스, 셀 스코어링, 베지클 분석 등 다양한 분석들이
컨피규어되어 제공되어 쉽고 간단하게 수치화된 결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과 같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들이 25가지 이상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하여 수치화에 활용하는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획득한 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모두 수치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되어서 개수, 면적, 형광, 세기 등 다양한 수치를 테이블 형식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듈인 셀 카운팅 모듈을 실제 CRX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을 식별하게 하기 위해 형광, 색이, 최소, 최대 길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함으로써 인식하기 원하는 영역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토나 매뉴얼로 진행하거나 직접 파라미터의 값을 조정함으로써 분석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는 수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영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분리된 영역에 대한 수치는 개수, 면적, 형광, 세기 등의 결과값으로 환원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더 복잡한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연구 결과값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CRX를 사용하면 이미지라는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세포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행한 분석에 해당하는 분석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소프트웨어상에서 토글키를 이용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모든 샘플에 대한 데이터와 세포별 분석 정보를 보시는 것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의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코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아래와 같이 샘플 타입별 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샘플 타입별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시면 기본 마이크로플레이트에 준비된 형광 샘플뿐만 아니라 티슈 섹션, 이미징을 포함하는 슬라이드 스캐닝, 명시화 또는 형광을 이용한 셀 카운트, 셀프 프롤리퍼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오르가니즘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요새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3D 샘플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분석 타입별로 나눠보자면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분석 모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 스코어링, 그리고 그래뉴리티, 그 다음에 아웃그로스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형광색이, 면적, 셀 개수 등의 수치 획득이 가능하며 셀 스코어링의 경우는 세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뉴레러티는 그래뉴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값, 그리고 아웃그로스 같은 경우는 셀 바디나 브랜치 등에 연관된 수치 등을 추가적인 분석 결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셀 스코어링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세포에서 서로 다른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셀 스코어링 기법은 4가지 형광 채널까지 한 번에 분석 가능하며 브라이트 필드를 사용한 분석 모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은 살아있는 세포를 칼세인으로, 죽은 세포를 이티디움 호모다이머로 염색하여 라이브와 데드셀의 구성을 측정하는 라이브 데드 어세이입니다. 분석 마스크를 통해 텍사스 레드 파지티브 셀은 죽은 세포로, 피시 파지티브 셀은 살아있는 세포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들어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카티셀의 암세포 사멸 효과를 보기 위해 수행한 라이브 데드 어세이에 대한 예시를 통해 어떻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시로 준비한 샘플은 총 3개의 그룹으로 untransduced T셀 그룹, 그리고 안티바디가 트랜스덕션된 카티셀 처리군, 그리고 어떠한 T셀도 처리하지 않고 암세포만 있는 컨트롤셀을
10x 비율로 오버나잇 16시간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총 9번의 이미지 획득을 통해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실험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한 페이지입니다. 어떤 채널의 이미지가 어떤 조건으로 찍혔는지, 배율은 어떻게 되고, 전체 플레이트 레이아웃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타임 포인트와 16시간 후인 마지막 타임 포인트를 비교했을 때 마지막 타임 포인트에서 죽은 셀을 표시한 빨간 형광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티셀이 처리된 샘플군에서 세포사멸이 눈에 띄게 많이 일어난 것을 썸네일 뷰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외래 이미지와 분석 마스크를 확대하여 보시면 초기엔 라이브 셀이 줄을 이루며 수치는 99%에 육박하다가 후에 세포사멸이 많이 일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 분석 마스크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 살아있는 세포는 58.7%, 죽어있는 세포는 41.3%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분석 수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흰맵으로도 소프트웨어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왼쪽의 썸네일 뷰와 죽은 세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른쪽의 흰맵 그래프가 통일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마스크를 통해 얻은 각 외별 분석값이나 외 안에 개별 세포의 분석값은 수치화되어 위와 같이 테이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바로 아이콘을 통해 엑셀로 출력하여서 추가적인 결과 분석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은 세포를 염색하는 PI 다이에 염색된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것 또한 소프트웨어상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티셀을 처리한 곳에서 죽은 세포가 4배 가까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듀플리케이트를 통해 실험의 재현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살아있는 세포를 표시하는 GFP 포지티브 셀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앞에 죽은 세포를 표시한 그래프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샘플을 활용한 예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예는 튜머 인필트레이션 어세이입니다. 유바탄 플레이트에서 키운 튜머로이드를 Z 프로젝션 기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획득하였습니다. MCHD로 표지된 튜머로이드에 다양한 농도의 T세포를 처리하여 시간에 따른 튜머로이드의 사멸 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암세포의 사멸 정도는 MCHD의 총 형광 세기와 튜머로이드의 면적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라이브 이미징 타임랩스 무비 제작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사멸 정도를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로이드의 성장과 형태를 분석한 또 다른 예입니다. DMSO 컨트롤과 약물 처리군에서 다피 형광 시그널을 기반으로 스페로이드의 면적과 스페로이드의 개수를 분석하여 테이블로 얻었습니다. 이는 약물 농도에 따른 스페로이드 면적을 박스 플롯으로 스테로이드의 분포를 나타내는 라인 그래프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 그리고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피 채널을 활용한 분석뿐만 아니라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의 분석도 메타 익스프레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정교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늘색 분석 마스크를 통해 면적뿐만 아니라 스페로이드의 장축과 단축을 비교하여 스페로이드가 얼마나 정원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쉐이프 팩터, 둘레, 길이 등을 확인하였고, 약물을 처리했을 시에 스페로이드의 둥근 형태는 유지하면서 스페로이드의 전체적인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브라이트 필드의 결과만을 활용해서도 시간에 따른 오가노이드의 성장을 정교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붉은 화살표로 표기한 오가노이드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구분하여 분석 마스크를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오가노이드 개별 수치 정보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 개별 개체 간의 거리, 클러스터, 그리고 개체들이 얼마나 균일한지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총 140 마이크로미터에 달하는 Z축을 8장으로 나눠 이미지를 찍고 획득한 Z스택 이미지를 베스트 포커스 옵션으로 합친 A549 스페로이드의 이미지입니다. 스페로이드의 형성과 사멸 정도를 보기 위해 헥스트와 칼세인, PI 다이로 염색된 스페로이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핵 염색된 것은 노란색, 그리고 칼세인 파지티브 바이어블 셀은 핑크색, PI 파지티브 데드 셀은 파란색의 분석 마스크를 형성하여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셀 스코어링 기법을 통해 96엘 또는 384웰의 마이크로플레이트 전체를 빠르게 분석하고 경향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코를 활용해 코칼트한 오가노이드를 이미징한 예입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인 비멘틴은 GFP 피시 채널로, 췌장암 세포는 사이토케라틴으로 레이블하여 40배율 오브젝티브와 Z스택, 디지털 컴포칼 기능을 사용하여 얻은 이미지입니다. 앞서 사용해왔던 셀 스코어링 모듈을 활용해 분석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분석 마스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가 얼마의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췌장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키우시는 오가노이드 및 3D 샘플이 어떤 특성을 가진 세포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를 활용한 셀 스코어링 분석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피코는 쉽고 간단한 자동화 이미지 및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한 장비로 간편하게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석 툴이 탑재되어 이미지 분석이 가능한 장비입니다.